윤창중의 시국 토크쇼 윤창중 정치학교가 이번에는 태전으로 갑니다. 부산 대구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으로 가겠습니다. 11월 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위치는요, 서대전 내거리역 2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서대전 공원과 세이백화점 사이에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문재인 좌익 독재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내려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서로가 위로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전 충남, 청주 충청북도 세종시 그리고 교통망으로 연결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총궐기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과연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인민재판 앞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인,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침묵을 넘어서 문재인 세력의 인민재판에 전폭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문재인의 집권이었고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비록 늦었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겠다는 지식인들의 움직임이 최근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이죠. 26일 대한민국 지식인 320여 명의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값진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 쓰레기 나팔수 문재인 언론들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칼세 초대석에서는 지식인 320명 공동선언을 주도하신 전 동아일보 기자, 전 국민일보 부사장을 역임하신 노재성 언론인을 윤칼세 TV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 선언이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판문점 선언을 능가하는 제2단계
그 폭탄을 터뜨렸죠.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군사부문 합의서, 뭐 부속문선지 하는 그건데 대한민국을 북한에 김정은한테 넘겨주는 네. 그 공작은 바로 거기서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 땅의 지식인들은 그야말로 그동안 문재인이가 이렇게까지 그 전력 질주하여 대한민국을 소위 이 적화 공작을 할 줄은 미처 몰랐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몇몇 분이 우리 여기 준비위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예. 우리 이런 분들 김문수 김진태 의원 뭐 또 이 박성춘 장군 네. 또 네. 배우태우 변호사 서옥식 그 국장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여기 윤 대표도 계시지만은 예.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국민들이 망연자실해서 뭐를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예.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번 이 사태의 심각성은 결론적으로 문재인이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네. 힘이 부족하고 물러나라고 일단 우리가 촉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왜? 헌법을 위반한 자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즉각 물러가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지식인들 즉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국민들에게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되겠다. 그런 합의에 이르러 가지고 이 동기가 태동이 됐습니다. 네, 지식인이라 할 것 같으면은 뭐 법조인, 변호사, 또 언론인, 뭐 대학 교수, 또 각 분야에서 참 긁게나 읽었다는 분들인데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참 반추해 보면은 어떤 그 이게 헌법과 법률 원칙을 무시한 그야말로 인민 재판이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저항할 줄 모르는 행동하지 못하는 그 지식인이라는 그런 걸 그대로 보여줬는 건데 그 사태가 지금 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 노재성 전 부사장께서 지금 불을 지르신 거란 말이죠.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에서는 단 한 줄도 나지 않는 이 현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겠다 결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노재성 선배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이 320인 이 지식인 선언문이 정말 이건 주옥 같아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초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참 너무도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목이 자유파괴, 국가파괴 주범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완전히 직격탄을 쏜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자유의 공기들이 파괴되고 있다. 공기라는 것은 이 퍼블릭 툴, 퍼블릭 인스트루먼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자유민주주의를 바치고 있는 그렇죠. 소위 삼권 분립과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특히 언론, 그렇죠. 법조, 사법 네. 이 공기가 무너졌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대목을 이게 솔직히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선언문을 누가 쓰신 겁니까? 이것은 우리 거기서 그날 우리 디스커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주지에 이러이러한 한 대여섯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 네. 이제 그런 걸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예. 또 이렇게 다시 한 3독해를 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기초를 하나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법률적인 이런 거를 좀 더 이 모디피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옥식 그 편집국장이 다시 또 최종 윤문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참 이게 지금 명문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좀 제가 나이가 깨끗하면 후배니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 전체가 김정은의 핵 인질로 받쳐지고 있다.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를 파괴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지금 헌법과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 문재인이가. 누가 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과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가.
문재인 청와대는 공포와 기만으로 모든 제도적 견제 장치들을 무력화시켜왔다. 이야, 참 정말 대단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씨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 뭐 기자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그 일당을 데리고 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기레기라고 그러죠. 산을 갔죠. 근데 거기에서 김정은이가 오면은 한라산을 데리고 가겠다. 노 선배님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이가 서울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식자들 간에는요. 예. 김정은이가 과연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느냐? 예. 아니다.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대개 아주 맞서 있어요. 네. 그게 있는데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측의 주된 그 주장은 6.25 남침 전쟁을 그 할아버지가 해서 아버지 아들로 해서 지금도 자기가 그 주범의 혈통을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모든 범죄를 다 대를 이어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완전히 이제 민족 앞에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 엄청난 살육과 파괴를 말이지 역사에 지은 죄를 사죄하고 온다면은 또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 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아직도 그 당시에 6.25 때에 많은 자기의 혈육과 가족들과 재산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고 참 비참한 처참한 그러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네.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문재인이가 오면은 그냥 두겠느냐? 아니 문재인이가 김정은이가 오면 문재인이나 김정은이나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게 네. 그건데 오면 그냥 두겠느냐? 예, 예.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자가 올 수가 없다. 왜? 김정은이도 일단 그 인간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의 계산은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마 못 올 거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지난번에 그 김영철이라는 자가 동계올림픽 때 그 오는 걸 한번 보세요. 그렇죠. 우리 그 우익의 이 참 운동 문재인 이 공산화를 규탄하는 동지들이 네. 판문점에서 이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그 통일로의 그 외길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걸 막아버리면 올 수가 없어요. 그걸 막았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저 경기도 군사 비밀 도로를 내줘 가지고 네. 서울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가지고 보란 듯이 워커힐 호텔에서 사흘간 묵으면서 국정원장이라든가 통일원의 뭐 최고 그 간부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평양 회담에 그 계획을 다 모의하고 네.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갈 때에 그 김영철이가 그 미소를 띄우면서 웃는 그 모습 올 때부터 내가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몰린 사람이오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조롱하던 조롱했죠. 그 모습을 봤잖아요. 네. 이 김영철이는 김정은이의 버금가는 소위 그 우리 대한민국의 역적에 해당하는데 네. 그자가 어떻게 평화롭게 왔다가 그렇게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갔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김정은이도요. 지금 추측하는 분들은 그래요. 서울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내릴 거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서 헬리콥터를 타고 청와대로 직행할 거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면 김정은이를 못 들게 하려고 참 우리가 네. 네. 분노한 군중들은 뭐 쫓든 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올 거다. 와가지고 문재인이는 충분히 그 온 세계 언론이 다 중계 방송하는 가운데 네. 마치 한반도에 무슨 큰 평화가 온 것처럼 흑색 가짜 선전을 하면서 네. 그 일을 해치울 것이다. 예, 예. 와서 하는 건 뭐냐? 우리는 민족끼리 하나가 됐다는 선언을 하러 계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민족 차결의 온다는 겁니다. 원칙이라고 네. 해가지고. 정치적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지금 사방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가 여기 와서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또는 체포될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선언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 정말 우리가 가슴 졸이고 예.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왔다는 것은 그렇죠. 문재인이와 김정은이의 한반도 적화 공작이 휘나레를 날렸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김정은이가 서울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분명히 인공기를 휘날리면서 오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씨가 평양에 갔을 때에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했냐면 태극기 부대가 저지할 것이라고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나는 가기로 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이가 이 방송을 보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무위원장이죠. 국무위원장이죠. 지금 태극기 부대가 과연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가만히 둘 거냐, 가만히 둘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번에 10월 27일이죠. 이번 토요일 날 그 문재인 퇴진 국민 총궐기대회의 그 목적주가 중에 하나가 그 총궐기대회 취지 중 하나가 김정은 체포죠. 체포. 네, 체포결의입니다. 네, 체포결의죠. 네. 분명히 김정은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태극기 뭐 부대, 뭐 태극기 보수 우파 부대란 말은 참 그야말로 기분 나쁜 폄하인데 태극기 세력이 과연 김정은이가 서울 시내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둘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태극기 집회는 이제 그날로 끝나야죠. 더 이상 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저는 김정은이가 서울에 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그 추측들에 있어서 네. 저는 올 수 있다고 하는 쪽에 지금 그 편일로 선 사람인데 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문재인이는 임종석이하고 둘이서 찬 그 마스터 플랜은 예. 우리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어요.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제1단계가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김정은이의 그 제재를 미국의 그 제재를 갖다가 흔들은 다음에 네. 이제 일단 문을 열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2단계 이 기여를 올린 것이 뭐냐면 바로 판문점 선언이에요. 그렇죠. 예, 판문점 선언은 핵심은 뭡니까? 민족끼리입니다. 네. 민족끼리 주체 사상을 선언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금 저명한 정치학자 고든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했듯이 문재인은 민족끼리 우리가 자주적으로 남북의 그 화합과 앞으로 하나됨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문재인이가 주사파라는 걸 선언한 거와 마찬가지죠. 주사파가 뭡니까?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그게 바로 주사파의 김일성 사상이죠. 주체 사상의 네, 핵심이고 핵심이죠. 북한의 이 70년에 걸친 대남 공작의 핵심 사상인데 그렇게 해서 평양에서 판문점에서 1단계 그 모의와 네. 그 모든 자기들의 계획을 남북 연방제 또는 이 한반도 적화 그 추진 공작을 거기서 성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합의한 게 뭐였습니까? 평양 회담을 합의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고위급 회담을 열어 가지고 그렇죠. 평양에 가서 이제 문재인이가 가서 회담을 하겠다 한 거고 그 평양에 가서 회담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군사 합의를 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휴전선을 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NLL과 무장해제지. 무장해제. 예, 다시 말하면 하시라도 김정은의 마음만 먹으면 네. 요즘 언론에 표현한 대로 남쪽으로 몰려와서 한국을 석권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그걸 한 것이 바로 평양의 그 921, 네, 네. 920, 919 합의입니다. 예, 네, 20일까지 뭐 9월 19일. 해결 한 네. 거고 네. 그게 2단계죠. 예. 계획적으로 가는 겁니다. 철두철미한 마스터 플랜에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합의한 게 뭡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이를 서울에 오라고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이는 만세를 부르듯이 환영을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에 가겠다고 말하자면
오만한 그 태도를 갖다가 그 보였는데 네, 네. 서울에는 뭐하러 옵니까? 예, 예. 바로 사실상의 우리 남한과 북한, 네.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 소위 예, 예. 이것은 민족끼리 하나 되기로 우리는 오늘 했습니다는 걸 선언하러 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예, 지금 예. 그게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이죠. 그건 뭐냐면은 남북 연방제를 선언하러 온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금년 안에 그것을 끝낸다고 하는 어떤 마스터 플랜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금년 안에 끝낸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는 반드시 서울에 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 문재인, 임종석의 주사파들이 계획하는 한반도의 이 적화 내지는 연방화가 금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네. 저 사람들도 목숨 걸고 할 거 아닙니까? 왜? 목숨 걸고 반역을 하는 거지. 네. 반역자들이 목숨 안 걸고 하는 거 보셨어요?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비행기를 태우고 헬기를 태워서 오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지금 정권을 문재인이가 잡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문재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죠. 태극기 우리 세력,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분명히 김정은한테 경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이 서울 땅을 밟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문재인 씨가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가능하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그 지식인 선언과 같이 그야말로 침묵했던 지식인들이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전환하고 있는 근본 이유가 위기감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인데, 지금 아까 그 언급하신 이 고든창, 이 중국계 미국인이죠. 라는 이 정치평론가가 이게 지금 뭐 사대주의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절대 다른 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문재인은 북한 에이전트,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간첩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북한 에이전트일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could be a North Korea agent. Yet, 그러나 whether he is or not, 그가 간첩이든 간첩이 아니든 간에 we should treat him as one. 그를 간첩으로 다뤄야, 취급해야 된다. 이 정확한 워딩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는 he is subverting freedom. 그는 지금 자유를 전복하고 있고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있고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를 전복하고 있다. He is subverting freedom, democracy and South Korea. He is dangerous. 그는 위험하다. 이건 정말 짧은 문장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지식인 322인 선언문하고 그 핵심이 그대로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절규하는 거죠. 고든창의 그 표현에서 재미있는 것은 문재인은 아마도 그 김정은의 그 간첩일 것이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 문재인을 우리는 다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워싱턴에 있는 북한 인권위원회 네. HRNK라고 하는데 그 스칼라 튜라는 그 사무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그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런 거를 다 이미 참 해설로 하고 해도 참 이 신문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이가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주사파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다. 인정한 선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 스칼라 튜 씨는 북한 인권위원회 미국에서 활동하는 거기에 이분이 그 사무총장인데
가장 이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느끼는 건 뭐겠습니까? 북한의 10만, 20만, 30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피눈물 나는 정치범들이 인간 이하의 그런 정말 이 역사에 없는 그런 이 정말 살았다고 하지만은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온 세계에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가 북한 지난번에 뭡니까 소위 5.1 경기장에 가서 이 북한의 찬란한 발전 모습을 받고 여러분의 지도자와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똑똑히 보고 간다든가 극구 찬양을 하면서 마치 북한에 있는 지금 2,300~400만의 그 동포들이 이 사람들이 마치 무슨 자유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노래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왔어요. 그렇죠. 어제 김정은의 전도사지 전도사. 그러고서 한국에 와서 한 일은 지금 북한 인권단체에 관해서 알게 모르게 심지어 USB를 검열을 하는 이러한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은 인권 탄압 행위를 이곳에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이 스칼라2가 정확하게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이 문재인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어쨌거나 이 문재인의 이 폭주, 이 공산화, 쉽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공산화죠. 그 공산화를 향한 그 가장 중요한 그 발걸음이랄까. 그 발걸음이 바로 김정은이가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또 어떤 확실한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또한 그 구체적인 청산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을 서울에 불러다가 종전선언을 맺고 이걸 또 평화협정으로 연결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을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그야말로 이 연방제형으로 개헌을 하고 따라서 이 남북 간에 사실상 그 적화할 수 있는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 임기 안에 가겠다. 지금 이런 길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각성을 해야 될 일은 지금 국민들이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재인과 임종석 주사파 일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고 평화라는 그런 단어를 내어가지고 언론을 장악하면서 특히 방송을 장악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주시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뭐 종전협정이다 뭐다 이런 건 전부가 이거 하나의 데코레이션이고 핵심은 뭐냐고 하니까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미군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떠나게 되는 거죠. 모든 핵심 이 사람들의 지금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군사 합의서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서 뭐 연방 선언 이거의 종국적인 목적은 뭐냐?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냐면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군이 떠나면은 대한민국이 한반도는 북한이 비대칭, 대칭, 재래식 무기 그대로 다 있잖아요. 순식간에 남한은 석권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거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참 지식인들이라 하는 분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응? 방송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어떻게 꿈을 꾸듯이 바보처럼 살 수가 있느냐. 그렇죠. 지금 당신들이 시장에서 뼈 빠지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은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가지고 하루아침에 남한을 북한 김정은 집단이 석권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90%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이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 문재인 세력의 그 수작 계략에 맞서 싸워야 된다. 비단 우리 이번에 320여 명의 지식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인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또 이 민주화에 씨를 뿌린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가 중심 세력이 총궐기해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20인 지식인 공동선언을 주동하신 우리 노재성 선배님을 윤칼세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노 선배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가장 그 분노하는 건 뭐냐 그러면 헌법 69조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민들에게 네. 엄숙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네, 네. 평화 통일과 국민 복리 민족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사명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네. 선언했죠. 예, 예.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5월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문재인이가 네. 옷깃에 태극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때부터 거꾸로 대한민국의 국가를 보유하고 국헌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짓밟는 행각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정말 이거 자다가도 잠을 깰 일이고 참 화병이 생겨서 죽을 그런 지경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내 말씀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폐륜화라고 말합니다. 문재인이가 뭐 자기 말로는 뭐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거제도에 아버지 따라 피난와 가지고 한국에서 자기가 태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여기에서 교육받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지고 고시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오늘날은 대통령까지 올랐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폐륜화 중에 폐륜화요. 하.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네. 바로 오늘 네. 양심이 있다면 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것이 인간의 탈을 쓴 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토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 세력은 결코 절망하지 말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시련기를 헤쳐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네. 제가 그저께 우리 예. 프레스센터에서 예, 우리 지식인 320인 선언을 할 때 네, 질문 답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이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예, 두 가지 길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죽느냐 사느냐인데 네, 문재인이가 살면 대한민국이 죽고 대한민국이 살면 문재인이가 죽습니다. 네, 문재인이가 사느냐 대한민국이 사느냐 네, 대한민국이 죽느냐 문재인이가 죽느냐 네, 지금 그 시간 외에는 아무런 선택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이 시점이다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 분석입니다. 여러분, 윤칼세 초대석 오늘 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국민일보 부사장을 역임하신 우리 언론계의 원로이십니다. 우리 노재성 언론인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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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셨습니다. 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